대전, 세종,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. 예,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시간입니다.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소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 인하를 했죠. 올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인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장님, 먼저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예,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고금리 유지에 따른 그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현재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율 기준으로 따지면 3% 안팎이고 고용 증가율도 팬데믹 이후보다 평균 그 둔화된 월 15만 명 내외 수준으로 내려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연준은 이런 지표를 근거로 해서 기준금리를 연 3.5%에서 3.75% 수준까지 낮추면서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결국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좀 경기를 좀 부양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 목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,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한미 기준 금리 차이가 1.25%로 줄었습니다. 이 뭐 예.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그 금리 차는 자본 이동,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기도 하고 뭐 들어오기도 하는 것도 예. 우리가 봐야 될 테고, 환율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,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한미 금리 차가 1.5%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외국인 자금의 순유출 압력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. 예. 실제로 2022년 하반기에 금리 차가 1.75%포인트까지 벌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약 한 20조 원을 빼나갔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처럼 금리 차가 이제 1.25%로 줄어들면은 최소한 급격한 그 외부로의 자본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 금리 차라는 것은 1.25% 차라는 것은 미국이 1.25% 높다라는 얘기죠. 그렇죠. 예. 예. 그 환율이 가장 걱정이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워낙 환율이 높아서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물론 환율이 금리 차만으로 이렇게 그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금리 차는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지우는데 역할을 하고 있죠. 예. 현재 그 원달러 환율이 1,4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한미 금리 차가 1%포인트 초반으로 유지될 경우에 1,500원 이상 급등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아졌고요. 다만 무역 수지,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회복 속도나 중국의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원 정도의 변동성은 이어나가지 않을까, 그런 전망입니다. 예. 자, 우리의 금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텐데, 우리는 금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미국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내 그 상황,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텐데요. 한국의 그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약 한 105% 수준,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한 2,200조 정도 되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또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그 대출 시장이 다시 불이 붙어서 이게 그 물가도 오르고 상당히 경제 압력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죠. 예.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연준 인하로 추가 인상 부담이 줄어든 정도지 곧바로 인하에 나설까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자칫 이제 우리도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또 들썩일 수 있거든요. 네. 예.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금융 시장에는 일단 크게 심리적 안정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.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초 대비 약 0.75%포인트 하락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다시 위험 자산을 검토할 여기가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
이게 상대적으로 채권 금리나 이런 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수익이 좀 높은 위험하더라도 높은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갈 네. 확률이 미국 내에선 벌어질 거고요.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 중심으로 연간 5에서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의 그 돈이 새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염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만 예. 주식 시장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반등폭이 이제 제한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금리와 채권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. 예. 그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변화가 또 감지가 되고요.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?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달러 그 차입 비중이 높은 중견 수출 기업에서 먼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. 예. 예를 들어서 달러 표시 회사채 금리가 0.3 내지 0.5%포인트 낮아질 경우에 연간 이자 비용이 수십억 원 단위로 이제 절감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다만 이제 투자 확대는 재무 안전성 확보에 이제 먼저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투자를 더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채를 상환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. 예. 미국에서 이제 달러로 빚을 지는 기업들 네.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고요. 그렇죠. 예. 가게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습니까? 아마 일반 가게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예. 단기적으로 뭐 체감 효과는 거의 나타날 것 같지 않고요. 다만 이제 국내에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직도 뭐 4% 중후반, 신용대출은 6% 이상 수준인데 예. 이게 금융시장이 불안이 줄어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낮아질 거고요. 그 결과 이제 2025년 중반 이후 대출 금리가 0.25%포인트 정도 내려갈 여지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. 예. 이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 한국은행의 또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혹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과도한 기대일까요? 아니면은 좀 뭐 가능성이 과대한 충분히 기대라고 예.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약간의 안정 효과는 있을지언정 국내 그러니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. 예. 충격을 그저 완화하는 완충 장치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의 그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좀 관점이 네. 아직은 좀 관망세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. 될까요? 예.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그냥 이제 숨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좀 좋게 갖추어졌다 이런 신호지 뭐 당장 어떻게 뭐 경기가 좋아진다든가 나라 국내 금리가 낮아진다든가 이런 기대는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. 예. 그러니까 정책하고 시장 그리고 이제 가계와 기업 모두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구조 이거를 냉정하게 지금 바라볼 시점이다. 예. 그렇죠. 뭐 악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좋은 금융시장이든 가계든 좋은 영향을 미칠 것만은 사실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. 그러니까 예. 전반적인 상황을. 자, 바른경제 미연준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, 소장님. 예, 고맙습니다.